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토곡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일간이 경신금인데 4, 5, 미월의 경신금이 무기토가 기구신이고 임계수가 희용신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례를 보면은 미월의 경신금은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연간에 있는 계수가 반갑고 일지 시지의 유금이 그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좋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용신인 계수를 미월에 매우 강한 기토가 바로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희신이 없기 때문에 용신인 계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물론 설사 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미월의 정화로 인해서 용신은 아주 고립문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토가 월간과 시간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공무원 직업이 공무원인데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처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처에 해당되는 재성이 한신이고 묘목이 있지만은 묘미 합돼서 이 계수가 토의 극으로부터 전혀 수의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신이든 무엇이든 이 목은 여름에 아주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이 없다면은 이 목은 한신인데다가 또 겹쳐서 물이 없는 이유로 아마 이 사주에서는 처와의 인연이 박할 수밖에 없는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토의 편인의 마음과 또 정화 평관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은 그나마 그걸 받던 어떻든 이 계수는 최소한의 작용력을 기대할 수는 있었을 터이겠지만은 토곡수로 인해서 거의 수기는 망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신이고 또 수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 목적 천은 자기 팔자에서 멀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천간에서 임계수가 오고 경신금이 오면은 이론적으로는 좋겠지만은 임수가 오면은 정화가 경임합을 하고 계수가 오면 그대로 토곡수를 하고 경금이 오면은 그나마 좀 낫겠고 신금이 온다면은 또 화로부터 극을 받아버립니다. 용신과 희신의 운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주 천간에서 얼마만큼 운에서 오는 그 용신과 희신의 운과 상생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지지에도 해자축 진신 유금이 오면 좋겠지만은 축토는 유금이 있기는 하나 축미충으로 인해서 유축 합금이 제한적입니다. 해수는 해묘미한 목을 이루는데 해묘미한 목국의 작용으로 인해서 해수의 작용력이 극도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나 진토나 신금, 유금은 그런 대로 지지에서 만나면은 반가운 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명조를 보면은 토곡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사례로 들었습니다. 자월의 신금은 화목이 중화용신이고 토가 한신입니다. 자월의 기토라는 것은 이 한기로 인해서 불이 필요하지만은 한신임은 물론 사주에 온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작용력이 없고 힘이 없는 기토가
자월에 매우 강하게 투출되어 있는 개수를 토국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월의 간목이 용신이 없는 불이 없는 가운데 몸만 덩그러니 있는데 옆에서 원하지 않은 수의 생을 받고 있고 지지는 매우 차가운 오행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불이 있어도 간목은 그렇게 편한 구성은 아니지만 불이 없기 때문에 이 간목이야말로 얼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이 오행들은 어쨌든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작용을 하려고 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타 오행을 극하거나 합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도 간목도 기토를 갑기합을 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토 역시 자기 주도적으로 간목을 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목 입장에서는 불과 함께 순수한 사주의 중화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토와 함께 갑기합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용신이 없는 이유로 인해서 매우 사주 구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운이 병정갑월이 오더라도 병화는 일간과 병신합을 하고 목화상생을 하고 싶지만은 일간과의 병신합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목화상생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화가 온다면은 개수로부터의 정면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물론 이 정화도 간목과 목화상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옆에 개수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간목이 오면은 또는 을목이 오더라도 사주에 불이 없는 가운데 오는 간목을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도 지지 화목 오행에 해당되는 인묘 사오미 술이 오면 좋겠지만은 술토는 원국에 있는 새 축토로부터 축술형을 받아버립니다. 형도 충입니다. 미토도 충미충을 받습니다. 오화도 좌우충을 받습니다. 사화도 크게 힘을 쓸 수는 없고 묘목은 원국에 불이 없는 가운데 지지에서 오는 것은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목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지에서 일정 화기가 없는 사주에서 인목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주 구성이라는 것은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과 지지에서 잘 발달되어서 중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분의 사주인데 처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처는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무자기축년에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무자기축년으로부터 5년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해서 키워놓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아마 지금 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인진, 계사 정도까지 양육을 하고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이분 사주에서 간목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월의 간목이면서 자월의 개수가 원하지 않는 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차가운 계절의 간목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팔자에서 처와의 인연은 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도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입니다. 사주에서는 다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관찰할 뿐입니다.
이분이 좀 더 노력을 했다면은 과연 처가 외도를 하지 않고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거냐는 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팔자는 냉정하게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에서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계수 일간에서 식상의 인성에 해당되는 경신금이 식상에 해당되는 가불목을 극하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